일단 구입 눌러서 한번 가격 한번 봐볼게요. 아이폰 14. 네. 네. 그러니까 맥스 175만 원. 1테라면 250만 원. 오늘 300만 원짜리 좀 차들 보면 약간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오늘 한 분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답답해서 내가 나왔다는 말이 있던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기획 2팀에서 근무 중인 아스라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스라다님도 엔카에서 좀 근무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네, 저는 지금 11년째 근무 중입니다. 차는 일단 중고차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가성비가 일단은 가성비가. 네,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아스라다님이 보는 어떤 중고차에서 내가 이것만은 좀 핵심으로 보는 관점 있으세요? 저는 차를 볼 때요. 빠른 시간 안에 차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 휠의 스크래치라든지 타이어를 어떤 타이어를 끼고 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가장 첫 번째로 보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고 관련돼서는 성능에 크게 뭐 뼈다구를 하죠. 뼈다구에 큰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입니다. 교환 부위 정도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다. 깡통 트림이라도 선택 옵션 합리적이게 넣은 옵션을 좋아하고요. 근데 진짜 저 전체 회사를 통틀어서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차 전문가세요. 네. 아마 진짜 중간에서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은 뭐 제트님이 얘기했던 뭐 제가 얘기했던 어설픈 정보들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거 오늘 뭐 아스라다가 다 그 기계처럼 다 잡아내지 않을까. 저건 개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놀랍게도 아이폰 프로가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운전 연습이나 좀 1년 정도 안 타고 팔 생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면 좋아요? 어느 순간 시동이 안 걸리면 갔구나. 네. 뭐 근데 저는 일단 컨셉을 잡긴 했어요. 뭐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저는 이제 40대고 그 다음에 아이가 2명 있는 뭐 유부남이고 그리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차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300만 원인 경우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차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비 같은 게 있어요. 차 가격이 300만 원이면 20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 비용이 들 거고요. 그리고 매매업자한테 차량 구입하신다 그러면 수수료 같은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업자분한테 사시면 최소 한 달에 2,000km 정도 보증을 받으실 수 있고 개인간 거래에서는 그런 수수료 안 들어가시겠지만 구매하고 나면 이 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내가 져야 돼. 뭐 막연히 이 수수료가 비싸니까 난 개인간 거래만 하겠다. 그것도 그런 관점을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돈 들어가는 거는 보험료. 뭐 아마 40대 분이시고 그러시면 한 80만 원 정도, 뭐 좀 싸시면 60만 원, 뭐 그 정도 상간의 보험료가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차 가격 300만 원. 일단 먼저 만나볼 차량은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아반떼 HD. 사실 300만 원 언더에서 만약에 진짜 제가 타야 된다면 사야 될 차로는 일단 이 차가 생각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팀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자료로 저희가 바라보는 시세 대비해서 광고가가 합리적인 차량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차량이 지금 딱 300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를 수 있는 차량이 되어 주었고요. 주행거리가 길지 않아요. 08년식의 가솔린이고요. 차량 보시면 진단 차량이 아니죠. 엔카에서 진단 테두리가 들려 있는 거는 프레임의 손상이 없는 차량. 근데 진단차가 아니다. 그러면 프레임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프레임의 손상이 어디에 프레임의 손상이 있나? 진단차가 되지 못한 이유는 그 운전석 뒤쪽에 있는 패널 때문이에요. 이 쿼터 패널이 사실 외부에 드러나 있어서 잘 찌그러지고 손상이 되기 쉽거든요. 용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제 사고차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으로 아마 판매자분이 찍고 싶으셨을 텐데 요 쿼터 패널 부분 때문에 진단이 아닌 저희 엔카 포토존에서 촬영만 하신 차량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진단차가 아니니까 나 무조건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여기 엔카 포토존에서 촬영한 차량들은 그래도 저희 엔카에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매물을 확인하고 옵션 체크를 한 차량이다. 총점검 보시면 뭐 다 양호하죠. 사고 이력 트렁크랑 앞에 휀다랑 쿼터 패널 황금이 있는 차량이에요. 성능 점검에서 바라보는 그 프레임에 대한 손상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유 없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08년 차량이거든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거의 뭐 15년 정도 된 차량인데 저렇게 성능 점검에서 누유가 없는 차량을 만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차량은 뭐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죽 시트 같은 거 상태 보셔도 짱짱하죠.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휠 있고요. 이 당시에 뭐 히팅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 그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죠. 편의 옵션도 아주 적당히는 들어가 있는. 근데 확실히 옛날 차인 게 느껴지는 게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요. 뭐죠 저거? 저 요즘 애들은 모를 텐데. 큐피디님은 들으셨었죠? 저 이제 김원모인 잘못된 말. 이제 하우징을 바꾼 거죠, 그죠? 원래 저런 거 아니죠? 네, 뽁뽁이 붙여가지고 하시는 경우에 덜렁덜렁거리고 좋지 않거든요. 근데 씌운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우선 아반떼 HD라는 차가 저희가 길에서 흔히 마주치면 쿼터 패널이랑 아까 썩어 있죠. 네, 다 이제 부식이 나서 썩어 있는데요. 이제 오히려 저는 성능 점검 보면서 쿼터 패널 쪽 교환이 확인됐었잖아요. 오히려 이득이지 않을까. 네. 하체나 쿼터 패널 쪽에 부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차량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에 HD급 차량들에서 좀 결함이라고 발생됐던 게 플라스틱 재질이 시간이 지나면 되게 끈적끈적거리고 스크래치가 많이 나거든요. 상태가 아주 양호해 보이고 차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관리하고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행거리가 짧은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 연식에서 바라봤을 때는 주행거리는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오히려 주행거리가 짧았을 때 뭐 부식류나 연료 라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300만 원짜리 가격 치고는 주행거리가 짧지 그러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준비한 차량이 두 대인데 두 대 다 이제 300만 원에서 차를 사고 끝이 아니고요. 그 차를 샀을 때 수리비가 어떻게 드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워낙 많이 팔렸고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세요. 사실 15년 된 차가 고장이 없을 겁니다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 차량은 아반떼 HD. 제티님 차를 한번 보고 볼까요? 네네네. 요 라이벌로 한번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년대 이제 라이벌인 조금 많이 영한. 쉐보레 좋아하시나 봐요. 탔을 때 막 나쁘다는 느낌은 받진 않았어요. 그리고 감가가 가장 매력적이잖아요. 봐봐요, 이제 디자인도 뭐 20대 첫 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건데 아반떼 HD 타봐요. 엄마 차예요, 할아버지 차예요. 근데 라세트 프리미어 통칭 크루즈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디자인이 좀 영하고 이건 좀 내 차 느낌 난다. 네, 요렇게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구형티가 좀 덜 나고 대우 콧구멍 마크 없거든요. 앞뒤 보시면은 다 쉐보레를 박혀 있어요. 이분이 대단하신 게 이거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뭐 밖에는 쉐보레인데 안에까지 쉐보레로 바꾸신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핸들 홈커버 바꿨거든요. 요것도 색깔이 쥐색이에요. 근데 요 쉐보레 요 라세트 프리미어 모델에서 가장 메인 색깔이 전 쥐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되게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쥐색 근데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또 옵션으로는 요 보시면 썬루프 달려 있잖아요. 좀 요거는 가오가 좀 플러스 1 되고 두 분 다 팔로 나왔나 봐. 성능 점검이랑 보험이랑 안 보여주고 자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치를 네. 요거 내비게이션 또 박혀 있고 요거 안 쓴다 하더라도 요거 없으면 인테리어 약간 섭섭하거든요. 요 옵션을 좀 괜찮아요. 이 차가 블루투스 오디오거든요. 블루투스 안 되면 좀 쪽팔리거든요. 이거 옥스선으로 일일이 꼽아가지고 이제 노래 틀고 요거 좀 번거롭습니다. 뭐 오토 와이퍼가 달려 있어요. 여기 레인 센서, 꼭 오토 라이트 달려 있고 ESC가 달려 있는데 이거 운전 좀 못해도 차 흔들리는 거 잡아주니까 어느 정도 운전 초보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MD 차량이 ESC가 좀 빠져 있는데 그래서 PC 테일로 좀 말이 많았었어요. 그 차량보다는 이 차량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거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핸들 열선은 없어요. 이 가격대 생각하시면 당연히 없는 게 맞고 열선 시트에는 앞좌석만 존재하는데 어차피 저희는 뒤에 누구 뭐 태울 거 아니잖아요. 뭐 통풍은 없지만 이 가격대 당연히 통풍 없는 거 맞고 요게 좀 1.6은 파워가 많이 약해요. 뭐 114마력, 120마력 언더인데 이거는 1.8입니다. 그래서 142마력 정도 냅니다. 그래서 넉넉한 출력을 내고요. 뭐 실사용해서 출력이 부족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엔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차가 좀 안 팔린 이유가 1.8이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이 다소 비싸서 많이 출고가 안 됐는데 지금 10년 정도 지나서 세금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 정도는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할 가치는 있다. 또 잘 달리는데 쉐보레 차량답게 하체가 불안하지 않아요. 이 차 되게 괜찮습니다. 이때 말랑말랑한 MD나 HD보다는 좀 자유롭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또 이 차는 또 안전성이 되게 높아요. 차량 컨테이너가 떨어졌는데 A필러, C필러, B필러가
다 온전히 힘을 받아줘서 뭐 일가족이 살았다 뭐 이런 뉴스도 많고, 저 말고도 이제 구글이 말해주거든요. 사진 보시면 압니다. 든든해요. 요때 당시 이제 MD나 HD, YF가 이제 쿠킹 오일로 말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차 시트가 괜찮아요? 이거 직물 가죽으로 바꾸면 비용 얼마나 드나요? 10만 원 이내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죽 시트를 시공하기에는 270만 원짜리에 얘는 미션 어때요? 워낙 유명했었죠. 크루즈랑 라세티 프리미어 자체가. 뒤에서 당긴다. 어떤 차가 나를 당기고 있다. 근데 확실히 1.6보다는 1.8이 낫기는 할 거예요. 연식은 13년 정도 됐는데 주행거리 10만 가까이 되었잖아요. 요 정도 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뒤에 썬팅 필름이 뜬 거예요? 왜 기포가 보여요? 이 사진을 또 보여버렸네. 이게 좀 가슴 아픈 순간이었는데. 아니 이분들 뭔가 착각하는 게 보면 깔끔하잖아요. 특별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이력 없고 튜닝 안 돼 있고 리콜 대상 이번 리콜 해당되지만 이미 이행했다. 차체 보시면 요거 휀다 프론트 휀더 우측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교체가 됐고 그거 말고는 아주 뼈타고 멀쩡한 차량입니다.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단순 교환 정도는 있다. 한 군데. 아까처럼 저는 뭐 사고차나 뭐 옆구리 먹은 거, 뭐 뼈대는 멀쩡한데 피부병 있는 거 이런 거 안 갖고 옵니다. 나머지 세부 상태 보시면은 이거 양호합니다. 성능지상 국물 한 방울 안 새는 차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는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10년 넘게 탔는데 저렇게 하체 누유 없는 거는 그래도 잘 관리를 하셨거나 딜러분이 상품화를 잘 하셨거나 그런 차인 것 같긴 하네요. 보통 실린더 헤드 게스켓 쪽에 누유가 많은데 누유가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 혹시 수리가 된 차량인가요? 요거는 한번 직접 구매하실 증빙 자료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분들도 1인 신조네요. 맞아요. 이 차가 또 특장점이 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1인 신조인 차는 되게 보기 힘들거든요. 이건 거의 유니콘이에요, 중고차계. 라세티 프리미어를 계속 타신 거 보면 전차주분께서 굉장한 인내심이 있으시고 내 차 피해 2회 정도 있는데 88만 원이라면 굉장히 경미한 사고다.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요거는 아주 전 깔끔하다고 봅니다. 이건 누구한테 추천할 때 결격 사유가 특별히 뭐 느껴지지 않는 좋은 차라고 전 생각되네요. 전 그래서 첫째로 요거 갖고 왔습니다. 스티어링 휠 사진 아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다 이게 뭔가 항상 이 라세티 프리미어도 그렇고 크루즈도 그렇고 이 부분이 그 핸들 맞아요. 쪽이 항상 이렇게 벗겨지는 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크루즈 컨트롤이 내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떼어가지고 버튼만 이식해가지고 살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부품값도 지금 얼마 안 할 테고 코딩만 해서 사용하시면. 근데 대신 조금 걱정되는 부분요. 아까 설명글에서 헤드 게스켓 수리가 들어갔는데 150만 원 정도 수리가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쉐보레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 비용 자체가 좀 비싸다 보니까 27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인데 수리비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어느 순간 시동이 안 걸린다 하면 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양호해 보이는 거 저희가 꼽고 한 일주일 고민했거든요. 저희가 많이 고민한 차니까 이 정도 고민해 보시는 거 어떤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메인 자동차로 가져온 차는 바로 NF 소나타 트랜스폼 LPG 2.0 럭셔리입니다. 명차입니다. 명차인가요? 그럼요. 깔 게 없는 차. 제가 NF 트랜스폼의 일단 모델의 장점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PPD님 TG 아시죠? 그랜저 TG. 그랜저 TG하고 트랜스폼이랑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가스라이팅이야 이거. 진짜로. 이게 실제로 그 엔카의 차량 평가사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신규 입사자분들이 구분을 못 하세요. 그리고 실내 센터페시아 쪽 이거 보시면 센터페시아 쪽 디자인도 NF 때랑은 완전 달라요. 이것도 실제로 보시면 아마 확 느끼실 겁니다. NF 소나타랑 트랜스폼이랑. 저 아래 부분 뭐 공백인데 저기 미터기 들어있던 거 아니에요? 요거 네. 아니 거기 말고 센터페이지야. 사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트랜스폼 등장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그렇지 300만 원에서 트랜스폼 이길 수 있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능 점검부터 볼게요. 성능 점검 보시면 이 차는 트렁크
이따가 제가 보험 이력 보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트렁크 하나 교환된 차량이고 이 연식에서 트렁크 하나 교환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 프레임 전혀 손상 없고요.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이 차 LPG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LPG 차량이죠. 트렁크에 LPG 통 있지 않나요? 아, 통 있죠. 그거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LPG 통 달 때 트렁크 분리했다가 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X가 있다는 거는 트렁크에 있는 볼트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렁크를 탈부착해도 여기서 교환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을 부착할 때 트렁크를 뗐다가 붙인 것 때문에 여기가 교환으로 체크됐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건 가능성입니다.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부 깔끔합니다. 저도 아까 트랜스폼 운행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큰 수리 비용은 없었어요. 제 기억에 뭔가 비용을 많이 주고 수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HD랑 마찬가지로 트랜스폼도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었고 많이 팔린 차기 때문에 수리비가 저렴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험 이력 보시면 이제 아까 HD비에서 소유자 변경 횟수가 없죠. 요거 아마 딜러분이 매입할 때 잡으셨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는 매입된 지 시간이 조금 오래된 차량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성능 점검 일자를 제가 아까 2월 28일이네요. 그러면 2월 달에 매입을 했던 차량으로 보여지긴 해요.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모델의 선호가 좀 뒤처지거나 사람들이 안 찾아서 좀 묵혀지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NF 트랜스폼의 LPG를 구매해야겠다라고 들어오시는 분이 좀 적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됐지만 이제 차량 구매하실 때 한번 시동 거시고 주행 테스트 같은 거 짧게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고 큰 문제 없으시면 이 차도 결국에는 1인 신조인 거거든요. 한 분이 타시다가. 그래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가 한 건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47만 1,860원. 트렁크를 통째로 교환할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추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트렁크는 아까 LPG통 달 때 뗐다 붙인 거고 사실 이 사고는 범퍼 교환 하나 있을 수 있다. 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렁크 교환인데 트렁크를 통째로 교환한 게 아니라 트렁크에 달려있는 뭐 전구류 뭐 이런 부분을 교체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트렁크를 통째로 교환할 만한 큰 사고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트랜스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 보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차 보시면 게이지가 4분의 1이 차 있어요. 여기 중고차 사실 때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차량 가격대가 저렴한 차량이잖아. 기름이 채 있다는 건 이게 딜러분의 배려다. 그리고 뭐 연식이 오래됐지만 무선 그 리모컨 있고요. 그래서 운행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직물 시트 이런 거랑 다르게 이거 보시면 가죽 짜장하잖아요. 가죽 시트는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알레르기도 심하고 점점 미세먼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약속했던 그렇게 심하게 놀라지 마시고요, 규빈님. 이제는 되게 컸네요. 지금은 도넛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차를 구매하실 때 수많은 장점에 비해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트렁크 공간이 좀 작다. 그거는 조금 감내를 해야 되는. 대신 LPG가 아직은 그래도 가솔린보다는 유지비가 좀 적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강점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LPG 차량을 운행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큰애한테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친환경자다. 네, 저는 두 번째 제 차종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 한번 사진 한번 핸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 컨디션은 전 차주분께서 진짜 관리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아끼시면서 많이 타셨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많고요. 특히 이제 스티어링 휠 쪽을 봤을 때 이게 우레탄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레탄이 손때가 많이 타기도 하고요. 이 가죽이 아니다 보니까 벗겨집니다. 쉽게 잘 벗겨지는데 쪽 아까 제가 아반떼 HD 얘기했을 때도 도어 트림 쪽에 버튼유 주변을 봤을 때 끈적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없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가죽 색상이 가죽을 봤을 때 보통 옆쪽에 많이 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탑승하면서. 근데
가죽 시트 상태도 아주 양호한 것 같고 가죽을 꼭 새로 한 것처럼. 네, 그렇게 가죽을 보다가 새로 작업을 한 것처럼 깨끗하네요. 연식 비해서. 텐션도 좋아 보이고. 네. 뒷좌석 가죽은 거의 탑승했던 흔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했나 보다. 그죠? 그 정도로 깨끗해 보여요. 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좀 필살기인데 르노코리아 SM7 뉴아트 프레스티지. 이게 어떻게 300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제가 준비한 타겟은 그냥 운전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한 30대 40대 근데 약간 경제적인 시각으로 차를 뽑고 싶었는데 어깨가 좀 으쓱해 보이고 싶거나 300만 원으로는 안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차가 고장나면 바꿀 건데 고장이 안 나서 못 바꾸고 있다, 뭐 이렇게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좀 괜찮은 차고, 이 차의 셀링 포인트 구형티가 안 나는 차량으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아직 현역이고요. 그랜저 TG와 동시대 차량인데, 지금 그랜저 TG를 생각해보면 왠지 뒷창문에 어르신 운전 중 이런 거 붙어 있을 것 같고 뭐 뒤텐 다 썩어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아주 멋진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고급차의 상징 본넷에 엠블럼 멋지게 아주 박혀 있고요. 그리고 또 C필러 또 각 서 있는 거 보세요. 스포티하잖아요. 그리고 이 차는 옵션이 아주 풍부한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뭐 선루프 당연히 달려 있고요. HID 헤드램프, 또 자동 에어컨이 있고요. 레인 센서, 블루투스는 빠져 있지만 옥스선이랑 USB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결하시면 핸드폰과 연동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이 차는 그리고 고급차인데 열선 시트가 앞뒤로 있어요. 뒷좌석 열선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차를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거나 결혼했을 텐데 추운 겨울에 이제 예비 장인 장모 태울 때에도 약간 실내가 되지 않는 요 정도. 그리고 또 앞좌석에 메모리 시트가 달려 있는데 내가 아닌 배우자가 운전할 때 요거 시트 포지션 매번 변경해도 되지 않는다는 장점, 요거 아주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2300cc 6기통 엔진 달고 있는데 요게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출력 정도 갖고 있고, 6기통 특유의 부드러운 엔진 필링 갖고 있어요. 이 차량 되게 조용하고 제 사촌형이 요거를 신차 출고해서 아직도 타고 있는데 승차감도 아주 좋은 차입니다. 이거 오너원 만족도도 되게 높아서 팔 생각은 딱히 없다고 하시네요. 아직도. 또 이 차는 이제 르노가 닛산 뼈대와 닛산 엔진을 이제 가지고 만든 차량이에요. 요거는 일본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차 특성, 우리의 이미지, 아주 대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죠. 요게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명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능 점검표 보면 깔끔합니다. 튜닝 없고 특별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이력 없고 리콜 대상 해당 없습니다. 프론트 휀더 판금 정도 있네요. 그 외에 나머지 다 멀쩡한 차량이고요. 이런 차 보기는 흔하지 않은데 국물류 새지 않는 연식 대비 양호한 차량으로 볼 수 있다. 요거 소유자 변경의 수는 좀 있어요. 소유자 변경. 근데 원래 이 정도가 이제 좀 당연한 거예요. 13년 정도 되다 보면은 소유자를 많이 거쳐가기 마련인데, 요것도 8회라고 찍혀있지만 허수가 좀 찍혀있을 거예요. 보험사고 이력은 내 차 3회 25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요 정도 전 3회에 250만 원이라면 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요거는 제가 그냥 먼저 말할게요. 정보 제공 불능 기간이 좀 있어요. 2011년 9월부터 2011년 10월 뭐 한 달 정도 있고, 그 뒤에가 좀 피크인데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요 정도 이제 자차를 안 들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좀 운전을 좀 하시고 그냥 나는 자차를 빼도 되겠다 싶어서 빼신 걸 수도 있고요. 요 숫자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는 아시고 계셔라. 실내 가죽 짱짱합니다. 내비게이션 있고 핸들 까짐 요런 거 없고, 선루프 있다, 뒷좌석 열선 있다, 뭐 뒷좌석 선쉐이드 햇빛 가리개도 있다. 전체적으로 엄청 깔끔한 차량이에요. 되게 저도 이 차량 누구한테 추천할 때 요정 내가 봤을 때 결격 사유는 없었다, 추천할 수 있다, 한번 보러는 가셔라 권유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게. 차 자체가 옵션도 나쁘지 않고 주행거리도 사실 연식 대비 저는 적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상품화도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대신 아까 제가 계속 쉐보레, 르노, 삼성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조금 되고요. 뒷좌석 가죽 시트를 한번 보시면 주름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죽이 사실 원래 일본 차들 특성이 가죽 시트가 좀 주름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일본 차량들도 똑같고요. 근데 촉감 같은 거 되게 좋잖아요. 네, 부드럽죠. 많이 부드럽습니다. 트랜스포처럼 명차였었던 차량이라 좋은 차량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거 판매 중 한번 눌러보시면
이 딜러분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엔카 회원가입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판매 완료 차량이 최근 1년은 125대인데 전체로 치면 374대 판매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범주로 놓고 보면 조금 더 믿음직한 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제가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요. 히스토리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사진도 보시면 매매사원증 이런 거 넣어 놓으신 분들은 내가 내 매매사원증 발급해서 하시는 분들이시라서 그런 것도 조금 믿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까 그 큐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희 지점 오셔서 사진 안 찍으실까요? 왜 진단 안 하실까요?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차량 리스트를 쭉 봤는데 차량이 막 엄청 고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차량 한 대 한 대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카에서 보면 광고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유이용권도 있고 뭐 본인이 직접 올리시는 셀프 등록권도 있고, 그 중에서 엔카 진단 등록권은 조금 비싼 광고 축에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사진도 보시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여러 컷 찍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잘 만나시면 오히려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진단차가 사고 유무나 등급 옵션 이런 부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다, 뭐 이렇게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트랜스폼이 옵션도 훨씬 떨어져요. 훨씬 오래됐어요. 뉴아트는 옵션도 많아요. 그리고 딱 보시면 외관도 저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출고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뉴아트를 한참 사람들이 많이 타실 때도 디자인은 뉴아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5월에 왜 트랜스폼은 300만 원인데 뉴아트는 299만 원이냐. 신차 출고 가격으로 놓고 보면 사실 뉴아트가 훨씬 비싸거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뉴아트 샀는데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뉴아트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의 시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컨셉을 정했잖아요. 내가 진짜 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트랜스폼을 타겠다. 저는 돈을 좀 쓰던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제 스타일에 조금 더 좋은 차량을 고르겠다. 함께 하시니까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피하셨어요,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있어요. 첫째로 이 중에서 사신다면 어떤 거 사실 건지. 저는 제가 고민 중인 건 두 개인데 차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트랜스폼이 가장 좋았지만 가장 걸리는 부분이 본배였어요. 트렁크에 있는 본배 때문에 저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선택한 거는 저는 SM7 뉴아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의 꼴등은? 오늘의 꼴등은요? 꼴등은 수리비 부담이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아세티 프리미엄. 선택은 여러분에게 네. 신청 받아서 뭐 해보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